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은 그 사단법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교육부장이시고 한글 역주 사업의 책임 연구원이신 홍현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홍현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바처럼 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교육부장을 하시고 또 한글 역주 사업이라는 데서 책임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외솔과의 관계에서 좀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외솔 선생님을 만나 뵐 수는 없었죠. 근데 아무튼 제가 돌아보면은 그 외솔 선생님의 손 안에서 평생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글학회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말 큰사전 사업을 하고 93년도에 끝을 내고 이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글 고전 역주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사회생활 전체는 다 외솔 선생님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외솔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말의 문법을 정리하신 분이잖아요. 식민지 시대의 그 독립운동, 우리말 운동,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어떤 정책의 입안자로서 한글의 발전에 대해서 나갈 때 교과서를 편찬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몸담고 있었던 한글학회에서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냈던 사전 완성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제가 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로 또 옮겨서 한 일이 우리나라의 문헌, 고전의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진짜 한글로 완전히 바꿔서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는 그런 그 외솔 선생님의 정말 절실하고 정말 그 급박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이제 실천으로 이루어져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 많은 사업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전 이제 세종실록과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고전, 역주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글 고전 역주 사업의 이제 책임자로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한글 고전만 계속 역주하고 있습니다. 한기를 계속 걸어오신 거네요. 그래서 한글날에 한글 운동 공로 표창도 받으신 적이 있는 건데 이거 조금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2019년도에 일단 그 언문이라는 책을 내서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 책이 이제 문화부 정부에서 우수도서, 그게 이제 세종도서라 그러죠. 우수도서로 선정이 되고 2019년 말서부터 문제가 대두된 게 충북 보은에 훈민정음마당이라는 것을 생겼어요. 네, 가서 보니까 뭐 신미대사가 한글을 창제했다 하면서 신미대사의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세종대왕은 저 조그맣게만 동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한글 단체장들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최홍식 회장님이나 또 권재일 회장님이나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항의를 하면서 이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니까 고쳐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모든 모임의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같이 다니면서 모시고 그거를 이제 항의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죄송하다. 군수님이 그렇게 죄송하다 하면서 이것을 그러면 올바르게 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의 그 모든 문구와 그림, 사진, 자료를 제가 다 모아서 그거 한 몇 달 동안 정리해서 보냈더니 글자 한자 안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근데 이런 일을 이제 한글학회에서 좀 높이 사 주셔가지고 그 작년 이제 10월 한글날 한글운동 공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부분을 정말 늦지 않게 그 몇 달간에 걸친 그 작업을 통해서 올바르게 해놓으셨다는 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좀 감동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어떤 관련성에서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네, 주시면 네. 청하고 싶습니다. 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사실은 외솔 선생님이 만드신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아, 예. 예. 외솔 선생님의 주창으로 한글날 기념 식상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줘서 그 자리에서 창립을 하게 된 거죠. 이게 1956년입니다. 56년. 네. 이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의 모든 하는 일과 이 존립 그 가치 자체가 외솔 선생의 정신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전체 번역을 하고 치평요람 뭐 이런 아주 고전들을 다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900책 정도를 번역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 언해본부터 해서 석보상절 뭐 이렇게 해서 그 언해본들 지금 한 100종류 한 200책 정도가 지금 이제 현대말로 그런 사업이 이제 왜 외솔 선생님의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 기록 문화라는 것은 이거는 뭐 1, 2년에 10년, 20년의 사업이 아니라 100년, 1000년 이제 앞으로 다시는 한문을 쓰지 말자 하는 못을 박는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거를 완전히 바꿔서 한글로 해놓으면 그 다음엔 돌이킬 수가 없겠다. 이런 어떤 불가역적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솔 선생의 정신을 한국학의 발전에 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꼭 필요한 그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1948년 음력 4월 10일에 이제 조선어학회가 세종날을 네. 만들어서 기념식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글학회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솔 선생님이 그 해방 이후에 이제 편수관으로 계시다가 잠깐 이제 편수관을 내려놓고 한글학회 가셔서 이제 이사장이 되시죠. 48년에. 근데 49년에 조선어학회란 이름을 이제 한글학회로 바꾸죠. 네. 네. 그때 바꿉니다. 그리고 한글학회에서 이제 외솔 선생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56년에 이제 계속해서 한글날을 기념하는 식장에서 그 외솔 선생님이 한글을 창제한 분이 세종인데 기념할 그런 기간이 없어도 되겠냐 해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게 된 거고, 그것을 이제 56년에 만들고, 68년에 이제 거기 세종대왕 기념관을 짓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외솔 선생님은 56년에 창립을 하지만은, 문교부 장관님을 이제 초대를 해서 회장을 모시고, 68년부터 이제 문교부 장관은 이제 배제가 되고 바로 이제 외솔 선생님이 회장이 되죠. 그래서 70년 돌아가실 때까지 한 2년 정도 회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를 이제 턱까지 만들어서 준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하셨지만 우리 그 외솔 선생님의 뭐 업적이라면 업적이고 하여튼 활동하시던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굉장한 그 뭐라 그러죠?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한글 기계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청해 듣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이 가장 큰 이제 주제를 잡는다면 한글 기계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헌 국역 사업이 있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기계화 사업은 외솔 선생님의 스승인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 풀어쓰기를 주장을 하셨죠. 외솔 선생님이 이제 그것을 계승해서 그 당시 뭐 김두봉, 이필수, 김석곤 뭐 이런 분들, 송기조 이런 분들이 그 외솔 선생님과 같이 그 주시경 스승의 어떤 풀어쓰기를 계속 이어받아서 이거는 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절실했던 게 지금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 그 새로운 타작이라는 기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영자는 가로 풀어쓰기 낮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한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아서 모아쓰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장벽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님이나 외솔 선생님이나 이거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진짜 기계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풀어쓰기라는 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한 60년대 말 정도 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타자기가 이제 쇠퇴하고 이제 컴퓨터라는 게 이제 70년대, 80년대 나오면서 전환이 되죠. 이제 그게 가능하다. 이제 모아쓰기가 네. 그 이전까지는 풀어쓰기가 대세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모든 그 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또 풀어쓰기도 그랬지만 이제 가로쓰기라고 하는 그 뭐 운동이라면 운동이랄까 그런 움직임에서 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는 이제 신문에서 이제 가로쓰기가 그렇죠. 네. 이렇게 보급화되는 그런 과정이 또 중요한데 그 부분도 좀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8년도에 한겨레 신문이 가로쓰기로 처음 나왔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이 일단 일반 신문들에 보급이 되지 않고 조선이나 동아나 중앙이나 이런 신문들은 전혀 따라하지 않고 한겨레 신문 거의 한 10위권 밖에 독자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신문이었어서 이거를 좀 이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 논문을 쓰면서 그 가로쓰기의 역사, 당시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나 외솔 선생님이 주장하시던 풀어쓰기 말고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 상황에서 가로쓰기가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좀 이제 찾아보니까 뭐 결국은 그 54년도인가요? 그 연세대학교에서 연세춘추 이게 뭐 바로 그냥 가로쓰기 한글 가로쓰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외솔 선생님의 정신이 바로 시작이 꽤 앞선 시간이네요. 그렇죠. 네, 실천이 됐다고 보고 그 이전에는 이제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해방 이후에 곧바로 48년인가요? 광주로 내려가셔가지고 그 호남 신문을 만드시는데 가로쓰기로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독자를 엄청 많이 확보하시고 네. 호응도 좋은 호응도 얻으시고 네네 그렇게 돼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것도 이제 한 30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제가 그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예,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죠? 네, 이게 1990년 1월달 조선일보입니다만은 세로쓰기입니다. 가장 최후의 그 세로쓰기의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92년, 93년부터 이제 가로쓰기가 나오니까 정말 지금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가로쓰기가 됐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인터뷰 내용에서 조금 다뤄지긴 했지만, 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한자로 표현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문헌들을 찾아서 지금 이제 한글로 바꾸는 거기에 주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국역, 역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외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외솔과 이제 국역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해방 이전의 문법 정리라든가 맞춤법, 사전 편찬 이러한 것은 독립운동 차원에서 정말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신 어떤 독립운동이라면 해방 이후에 학교 교육, 교과서 만드는 일, 과 동시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한 일처럼 어떤 기계화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문헌의 역사물에 한글로 완전 번역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이야기가 좀 묻혀진 것이 사실인데 저는 그 맞춤법이라든가 뭐 문법 정리에 버금가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역사를 만들자 한글로. 그래서 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한문으로 된 이제 역사물들을 번역하는데 이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해가지고 민족문화 수진회라는 것을 또 만듭니다. 네. 그거 다 외소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솔 정신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네. 그런 게 되는 예, 거예요. 지금 네. 뭐 이제 국격원, 예, 국립국격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외소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전의 그 번역을 위해서 한문 교육도 하고 한문 학자들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세종대왕 기념관 2층에 사무실을 차려서 시작을 했어요. 그 민족문화 추진이라는 것이 지금의 국립 그 번역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문으로 된 자료들을 전부 번역을 하는데 그 기틀이 저도 지금 구경을 합니다만 그 제1원칙이 한자를 가로에 넣고 한글로 전용을 한다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이것이 준칙이 돼서 모든 지금 한문의 번역서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대원칙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외솔 선생이 이런 국역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이 되겠죠. 외솔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어학자, 일단은 국어학자시고 언어학자시고 교육학자시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이제 사상가다. 어떤 그 세종대왕의 그 애민정신, 그 다음에 민족정신을 이어가려는 그 독립운동을 통한 평생을 담으신 어떤 우리 그 국학의 사상가다. 또 한 가지는 혁명가. 이거는 엄연한 진짜 혁명가인데 우리가 혁명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이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정신어뢰에 대한 혁명. 예, 인도의 간디처럼 네. 피를 안 보고 하는 혁명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교육, 교과서, 정책, 또 모든 문헌들 다 바꿔놨잖아요. 돌아가시고 50주년인데 지금 어디 가서 뭐 한자 없이 한글로만 가로쓰기로 이것도 완벽하게 지금 모든 역사 기록도 그렇고 또 과학적인 언어로서 그렇게 또 칭송을 받고 하는 거 보면은 외솔 선생의 혁명가로서 완성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네. 거의 이제 인터뷰 말미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뭐 짤막하게 어떤 그 각오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후학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솔 선생님의 정신이 지금까지는 그 문법이라든가 맞춤법, 사전 편찬,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만드는 그 교육 정책 이런 것에 초점이 맞췄다면 그거에 못지않은 외솔 선생님의 그 정말 애를 쓰신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거기서 한 일이 이제 조선 왕조실록의 번역 사업이었고 그 후속으로 이제 우리 언문 이제 해석, 이제 현대화, 주역 작업, 그래서 그 역주 사업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안 알려졌는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 돌이킬 수 없는 시대로 한글 세대로 가려면 그 많은 조상들의 그 기록들이 한문으로 뭉쳐져 있으면은 젊은 세대들이 네.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절이 일어날 수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번역해 놓자. 이 사업을 시작한 분이 바로 외솔 선생이고 그것이 이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인터뷰를 그런 보시는 생각이 많은 듭니다. 분들이 이런 네. 좋은 사업에 또 동참하는 계기가 네.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홍연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맺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